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69,000불에서 20,000불 될 때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20,000불, 17,000불에서 더 이상 내려가야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방금 전에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킬 ETF 승인이 방금 SEC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죠. 존 디턴이 리트윗한 것, 이분은 비트와이즈에서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레이스케일 ETF를 거부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을 하다가 하락했죠. 또 하락할까 걱정은 되지만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조금 이따 기사가 나갈 텐데 여기서 강력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20,000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더 내려가겠습니까? 리플은 영국 기반의 스포츠카 제조 회사인 로터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XRP 레저에서 자동차 NFT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이자 스포츠카 회사인 로터스는 리플의 저렴하고 빠르며 탄소 중립적인 XRP 레저를 통해서 로터스 NFT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FT는 올해 초 로터스의 새로운 크립토 팀에서 로터스 디자인을 사용해서 디지털 수집품을 사내에서 제작하며 각 유닛은 전설적인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로 각각의 독특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NFT를 통해서 수집가와 제작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로터스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고 디지털 수집품 보유자는 많은 특전이 제공되며 로터스는 항상 최첨단 혁신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고객 중심의 NFT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3 영역에 진입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의 2억 5천만 달러 크리에이트 펀드 중에 하나인 NFT 프로 팀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개발에 있어서 로터스와 협의하면서 XRP 레저를 사용하는 솔루션을 채택했다고 하면서 이번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사용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채택된 것은 2022년 올해 4월에 마이클 조던이 XRP 레저를 통해서 NFT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측정법을 발명한 기술 분석가인 존 볼린저는 시총 기준으로 크립토 시장이 바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69,000불에서 17,000불까지 하락한 후 비트코인이 실제로 바닥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밴드 위에서 확인된 월간 차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 봉 하나가 한 달이죠. 비트코인과 US 달러의 완벽한 이중 상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M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낮은 볼린저 밴드 태그로 연결되고 아직 흔적은 없지만 바닥에 놓이게 될 논리적 장소가 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의 다음 변동성을 예측하지만 밴드 자체는 잠재적으로 반전 영역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밴드의 상단을 저항으로 보고 밴드의 이 하단을 지지로 봅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이 처음입니다. 2016년, 17년 정도부터 4, 5년 동안 볼린저 상단에 닿은 적이 없고 볼린저 하단에 닿은 적이 없고 볼린저 상단에 닿은 적은 2번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3, 4개월 동안 있었고 다음 하락 후 한 번 더 상승했을 때는 잠깐 터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려오더라도 크나키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볼린저 밴드가 비트코인의 월간 차트 하단 위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바닥을 좀 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센티멘타가 올린 볼린저 밴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분석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온체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트레이더들이 과도한 알트코인 투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알트코인을
숏을 하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을 하락에 점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 비트코인 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차트는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6월 후반기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 알트코인이 11월 시가총액에서 80% 이상 하락을 한 후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이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트코인이 점점점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펌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센티멘타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에게 기사자귀를 수여했습니다. 미국 전 위원장에게 기사자귀를 수여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지안카를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CFTC 의장으로 일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재직하는 동안 규제 대상인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감독했고, 크립토 규제에 대해서 크립토 데디, 크립토 아빠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CFTC를 떠난 후 지안카를로는 블록체인 투자회사인 코인펀드에서 전략 고문으로 일했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에셋의 이사회, 암호화폐 대출회사인 블록파이의 이사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률회사에서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으로 크립토 시장을 잘 이끌어왔다는 표시로 보이고, 앞으로 SEC 게리 겐슬러와 미 상품거래위원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안카를로 전 CFTC 국장은 화요일 트윗에서 프랑스의 국가 공로 훈장을 워싱턴 DC에 있는 프랑스 대사 관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사자귀 임명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미 프랑스 대사는 이 상은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금융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 덕분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많은 훌륭한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잘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만들었고, 해외 규제 관계를 강화한 것을 인정하는 바 이 상을 내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 USDT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파울러는 헤지 펀드들이 USDT를 방해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헤지 펀드가 최근 공황 상태를 확산시키고 테더 USDT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테더가 담보가 100% 지원되지 않고 중국 기업 어음 CP 보유에 85% 노출되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테러 루나 붕괴 이후 시장에 추가 패닉을 일으켜서 일부 헤지 펀드의 시도들을 공개했는데, 이 퍼드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서 테더 USDT의 유동성을 해치고 결국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토큰을 사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테더가 한 번도 일불에 대한 환매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이상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는 상업 어음 노출이 약 450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84억 달러로 줄어들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더 줄일 예정이며, 최근 인터뷰에서 최고의 회계 회사로부터 전체 감사를 곧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소문, 루머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